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가 어디인지 아시나요? 바로 두산입니다.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이름을 지켜왔죠.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두산의 심장과도 같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. 네, 바로 오비맥주. 그냥 맥주가 아니라 두산의 자부심 그 자체였거든요. 그런데 말이죠. 어느 날 두산이 그 심장을 스스로 떼어내버립니다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충격적인 선택, 그 뒤에 숨겨진 미스테리입니다. 대체 왜 그랬을까요?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. 가만히 있어도 돈을 막 찍어내는 기계.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바로 그 캐시카우를 제 발로 뻥 차버린 셈이니까요.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두산이라는 거인의 운명이 어떻게 송두리째 뒤바뀌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그 거대한 전환의 문을 한번 열어보죠. 때는 1990년대 두산의 운명을 가른 한마디가 던져집니다.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내놓은 진단이었는데 이건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. 3개월 버티기 힘듭니다. 돈 되는 건 모조리, 심지어 오비맥주까지 다 파십시오.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거대 기업이 어쩌다 이런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된 걸까요?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. 두산이 가장 빛났던 시절로 말이죠. 자, 두산이 버린 게 대체 뭐였는지 그 가치를 먼저 알아야 이번 이야기의 무게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오비맥주는요, 그냥 단순한 술이 아니었어요. 지금의 두산을 있게 한 그야말로 제국의 초석이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자체였습니다.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시작은 19세기 말 종로에 있던 아주 작은 옷감 가게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만든 화장품, 박가분이 그야말로 초대박이 나면서 역사가 바뀌기 시작해요.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. 해방 후에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낡은 맥주 공장을 덜컥 인수한 거죠. 엄청난 모험이었지만 이게 바로 전설의 시작, 오비맥주의 탄생이었습니다. 여기에 82년 프로야구던 오비 베어스까지 창단하면서 두산은 단순한 회사를 넘어서서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어갑니다. 아마 이 문구 기억하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. 그땐 맥주가 왠지 좀 격식 차려서 마시는 비싼 술 같은 이미지였는데 이 광고 카피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죠. 맥주는 음미하는 게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면서 시원하게 목으로 넘기는 거다. 와, 이 메시지가 서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버린 겁니다. 오비의 성공 공식은 단순한 광고 그 이상이었어요. 우리나라 최초로 간편한 캔맥주를 내놓았고요. 심지어 동네 가게마다 냉장고를 직접 쫙 깔아주면서 오비는 언제나 시원하다는 공식을 만들어버렸죠. 이건 정말 막대한 자본 없이는 불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. 여기에 오비베어스가 창단 첫 해에 정말 영화처럼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는 스토리까지 더해지니까 오비맥주는 70, 80년대 세대한테는 그냥 청춘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. 영원할 것만 같았던 황금빛 제국. 하지만 그 견고했던 성벽은요,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.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스캔들로 기록된 바로 그날의 비극 때문에 말입니다. 이 비극의 씨앗은 바로 페놀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전자제품 회로기판 같은 걸 닦는 데 쓰이는 맹독성 화학물질이에요. 바로 이 녀석이 모든 걸 집어삼킬 괴물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. 1991년 두산전자 공장에서 페놀을 옮기던 파이프가 뻥 터지면서 수십 톤의 독극물이 영남 지역 1,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. 그런데 더 끔찍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. 회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꿀꺽 숨겨버린 겁니다. 결국 시민들이 아니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라고 신고하기 시작하면서 감춰졌던 끔찍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야 맙니다. 그런데요, 조사를 해보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. 바로 이 숫자, 500만 원. 두산이 이미 그전부터 한 달에 고작 500만 원 정도 하는 정화 비용을 아끼려고 페놀 폐수를 그냥 몰래 강에 버려왔다는 겁니다. 1,000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아끼려 했던 돈이 고작 월 500만 원이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. 믿음에 대한 배신의 대가는 정말 처절했습니다. 배신감에 휩싸인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오비맥주병을 막 깨부셨어요. 참 아이러니하죠? 사건을 일으킨 두산전자랑은 아무 상관도 없었던 오비맥주가 불매운동의 집중 타겟이 된 거예요. 왜냐?
깨끗한 물이 생명인 맥주 회사라는 그 이미지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거죠.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60%를 넘나들던 그야말로 철옹성 같던 오비의 점유율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틈을 경쟁사였던 크라운 맥주가 파고들었죠. 우리는 지하 150m 천연 안반수 이 구호를 외치면서 하이트로 이름을 싹 바꿨는데 거짓말처럼 시장의 왕좌를 차지해버렸습니다.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. 추락해버린 왕국 앞에서 두산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. 과거의 영광에 기대해서 서서히 죽어가느냐, 아니면 과거를 전부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느냐. 두산은 후자를 택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도박을 시작합니다. 이 한마디에 당시 두산이 얼마나 절박했는지가 다 담겨 있어요. 선대가 피땀으로 일군 유산을 어떻게 팔 수 있냐는 반대와 아니다, 살아남으려면 썩은 팔이라도 잘라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죠. 결국 생존을 외친 목소리가 이겼고 두산은 자신의 심장이었던 오비 맥주 매각을 최종 결정합니다. 와, 그 변화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. 우리한테 그렇게 친숙했던 콜라, 맥주, 잡지 만들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발전소를 짓고 거대한 굴착기를 만드는 전혀 낯선 얼굴의 중공업 기업으로 변신한 겁니다. 사람들은 두산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다면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죠. 그런데요, 이 뼈를 깎는 고풍스러운 선택이 역설적이게도 두산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줍니다. 알짜 사업들을 미리 다 팔아치운 덕분에 두산의 금고에는 현금이 가득 쌓여 있었던 거죠. 그리고 곧이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닥칩니다. 수많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릴 때 두둑한 현금을 손에 쥔 두산은 유유히 그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. 위기를 기회로 삼은 두산은 이제 중공업 기업으로의 변신에 더욱 속도를 냅니다.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길 위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거대한 위험이 입을 떡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주네요. 한국중공업, 대우종합기계 같은 공룡 기업들을 집어삼키면서 몸집을 불려나갔고 마침내 2007년 세계적인 건설 장비 회사인 밥캣을 인수하는 데 성공합니다.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이었어요.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. 하지만 바로 다음 해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위기가 터집니다. 타이밍이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. 금융위기로 전 세계 건설 경기가 꽁꽁 얼어붙자 두산의 새로운 희망이었던 밥캣은 순식간에 돈 먹는 하마, 즉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되어버렸죠. 국내 시장의 위기를 피해서 세계로 나아갔지만 이번엔 피할 수도 없는 전 지구적인 위기, 그 한복판에 서게 된 겁니다. 결국 두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한 번의 끔찍한 실수로 신뢰를 잃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영혼과도 같았던 과거를 버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 선택. 과연 이것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필연적인 재탄생이었을까요? 아니면 더 거대한 위험을 떠안는 또 다른 종류의 악마와의 거래였을까요? 어쩌면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